네, 다음 시청자분 실시간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오늘 또 전화 찾아주신 분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나요? 저기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저기 93,200원에 20%요. 예, 정유주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예. 딱 매수가 부근이시네요.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최근에 한 거예요. 예. SK이노베이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매수해 주셨다는 것은 유가가 이제는 좀 반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셨나요? 예, 예. 아니, SOE를 가지고 있다가 네. SOE는 수익 실현을 하고 네. 이걸로 바꿔 탄 거예요. 와, 정유주 요즘 전문으로 매매하고 계시네요. SOE 근데 수익 이게 보시고. 예. 중기적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SOE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갈아타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실까요? 근데 그게 저기 이틀 연속을 SOE이 네. 저기 전장에는 뜨다가 종가에는 보합으로 이틀 연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고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빼고 이거 어저께 들어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요거 중기적으로 보는데. 예, 중기적으로 가능할지 예.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 원하세요? 아, 이재우 차장님이요. 네,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때 좋은 종목을 팔고 그 가장 탄력적인 대장주를 팔고 또 후발주를 사셨어요. 예, 그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빠지면 사시지. 뭐 그런 생각이고 일단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 의견은 저는 반대예요. 아, 요거는 이제 어쨌든 유가 바닥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네. 이제 SOE라든가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 네. 유가가 계속 빠졌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이제 그 상승이 나왔는데 실제 네. 유가가 그 수요가 부족해서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정제 마진 또한 뭐 같이 하락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공급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유가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제 마진은 오히려 잘 빠지진 않고 오히려 뭐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SOE 네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 들어서 탄력적인 반등을 만들어 갔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산업재 섹터들이 앞으로 자 우리 시장에서 그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간다는 중기 보유가 가능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뭐 2월 달 정도까지 상승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중기 보유할 특히나 경기 관련 산업재 섹터를 중기적으로 매수해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혹은 못 올라가거나 차익만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좀 쉬어준다라면은 차후에 그쪽으로 다시 매기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이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막 6개월, 1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반대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흐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번 챙겨주고 또 다음 순환매를 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뭐 옳은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SOL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 정도로 다음 주에 좀 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이제 93,700원인데 10만 원을 넘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한 차례 좀 강력한 저항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9만 원대 후반이나 10만 원이요. 뭐 그 정도에서가 1차 목표가가 됐고 요거로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한 10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SOL로 수익을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후발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후발주인데 SOL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거나 약간 차익매물에 나오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SOL이 뭐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눈치 보다가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간다라면 팡 치고 올라가겠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뭐 9만 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개인적으로 많으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다음 주도 한 뭐 9만 7천 오늘 이번 주 고가하면 9만 7천 정도 되니까 이거를 거래 붙이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한번 9만 원대 중후반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이익을 좀 챙겨놓고 그리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9만 7천을 뚫어놨을 경우에는 그도 역시 10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일 같은 경우는 글쎄 만약에 다음 주 한번 뺐다가 올리면은 그러면 뭐 2월 중하순께쯤에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바로 다음 주에 뭐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 시도가 나온다라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막 뭐 매수세가 막 연결되면서 상승 시도가 나온다라면은 분할 좀 이익 실현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정유주를 꼭 중기 보유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근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이재우 전문가님한테 한 가지 문의드리는데 네네. S-오일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를 재매수 타이밍은 가격대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니까요. 문의 주세요. 정유주를 사랑하고 계세요. 네, 계속 이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 네. SOE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신 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매매를 하시려면은 뭐 SOE이 맞아요. SOE를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내려와서 SOE이 지금 오늘 뭐 종가 또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내려왔을 때 한 5만 원대 중반 5만 5천 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전략에 잘 적용해서 수익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파스닷컴이요. 파수닷컴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2,400원에 비중이 40%. 40% 비중 좀 많이 담으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손해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12,4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조금 마음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고점에 잡으신 거죠? 예. 예. 오늘 추천하시길래, 네.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계속 내리길래 이거 손절도 못하고, 네. 또 오기가 생겨갖고 또 추매도 하고, 네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처음 매수하셨던 비중이 아주 크진 않으셔서 추가 매수를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추가 매수해서 40%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추천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셨어요? 그러니 다 좋게 들리던데. 네, 예, 전망이 다 좋겠다는 좋게 판단이 들리던데. 드셨고. 예. 예, 다 좋게 들리고 또 핀테크 관련도 있고 그래서 요즘도 핀테크가 또 그렇잖아요. 네네네.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별 걱정 없이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네. 또 요새 핀테크 테마 자체가 조금 약해졌어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1월 초 중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 이쪽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수닷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이재우 차장님 부탁했는데요. 네. 예, 이경민 그쪽에 그분이 잘 봐주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경민 PB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더 잘 봐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 맨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이셨죠? 맨 처음 가격이 12,400원이에요. 그럼 지금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조금 추가 매수했어요. 그럼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 한 12,200원에서 뭐 100원? 12,000원 정도 되시고요. 예, 우선 파스닷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상장을 했죠. 재작년에 상장한 그 문서 보안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님 들어가실 때
예, 이슈 핀테크 뭐 이쪽 관련해서 보완돼서 굉장히 그 이슈가 뜰 때 잘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을 좀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예, 차트가 지금 나올까요? 네. 예,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하루 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없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밑에 있는 거래량을 보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하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예, 이쪽을 보시면 완연하게 아실 수 있으신 부분이 여기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죠. 하나, 둘, 세 개. 이쪽에 올라가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이 출회됐었던 부분이 이쪽이었죠. 끌어올리기 전에. 그래 지금 제가 했던 13,500원, 12,600원, 12,100원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그 목선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정도 가격이 정확하게 거의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 그 역사적인 그 저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가격이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보실 수 있으신 가격은 한 1,500원이나 아니면 9,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반등이 나올 시점 분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슈가 다시 불면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슈나 그 모멘텀이 언제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내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지금 물을 타시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선 상단이고 이쪽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이 정도 한 12,000 한 본전 내시면 절반 이상은 물량을 덜어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정도의 가격은 일단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00원 정도 61선 정도 놓고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고 그 밑에서 200일 정도 선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9,500원 정도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1,800원을 주지 못하고 예. 깨고 내려갈 시에는 손절을 해야 하나요? 예, 1,800원을 종가상으로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21선이 무너지고 61선까지 무너진다, 60일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200일선까지 가는 게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500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시청자님이 좀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 지켜보다가 9,600원 정도 수준에서 물을 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을 타더라도 그러면 보고 있다가 9,500원 정도에서 물을 다시 타야 되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60일선이 뭐 1,800원 정도 지지 받는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1,200원을 깨면 뭐 9,500원까지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서 특별한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만족을 잘 그때는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예, 안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래량도 너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조금 뭐 차익 실현도 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또 인터넷 게시판에 렛츠고고님, 컴투스 매수하셨어요. 항상 고점에서 사서 고민된다고 전에 고민을 남겨주셨던 우리 렛츠고고님, 컴투스도 고점을 잡으셨어요. 네, 20만, 지금 24,400원 써주셨는데 아마 20만 뭐 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 사셨는데 엄청 오르는 날 오르니 샀다가 물렸네요. 근데 어쩜 이리 떨어지나요? 오르긴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컴투스. 자, 서머너즈 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이 지펴졌는데 일단 좀 최근 이번 주는 좀 조정하면서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성민 대리님. 일단 지금 네. 컴투스 모바일 게임주의 이제 독보적인 실적이 베이스가 깔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모바일 게임주의 대장주죠. 1월 27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월 27일 날 중국발 호재
그 지금 중국에서 이제 컴투스 서머너저가 1월 22일 날 그 안드로이드 쪽 시장에 이제 공개가 됐었죠. 좀 단기간 만에 이제 총 다운로드 수가 이제 90만 건이 되면서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공개됐을 때 60만 다운로드가 약 한 달 걸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다시 중국 쪽에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컴투스 중심으로 게임비라든지 그날 모든 모바일 게임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장 마감 에는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이렇게 좀 그날 많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일단 뭐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기관 중심이나 외인 중심도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코스닥 시장의 전체에 대한 조정이 이날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 1월 효과가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 1월 30일 그래서 이제 좀 기관 외인 중심의 코스닥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뭐 주도주, 핀테크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코스닥이 590선까지는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면서 뭐 조정 국면을 지나치겠지만 3월 달까지는 코스닥이 이런 주도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계속해서 그 서머너즈워가 좀 장기 성공한 게임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슈퍼셀의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은 거의 3년 가까이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매출 1위 기업인데요. 일단은 서머너즈워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연도까지는 그 서머너즈워로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3월 달에 좀 강세가 어느 정도 실적이 더 한번 모멘텀이 나오면 22만 원도 돌파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한 걸 보시면 단기로 매매를 하시려다가 좀 손절을 못 치신 케이스 같은데 일단은 오늘 좀 기간이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좀 흐름을 보시고 한 비중 10%만 더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은 그 21만 5천 원 선에서 또 저항 매물이 나오면은 같이 빠져나오시고요. 아니면은 강하게 이제 돌파하면은 좀 20% 비중으로 홀딩 하셔서 22만 원 돌파하는 것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조정 국면으로 하락세가 이어질지라도 3월 달 중에서는 22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고점에서 잡으신 감이 없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코스닥 시장 조정 국면에 주도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신용 물량 소화하면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21만 5천 원 선에서 저항 여부 지켜보시면서 목표 주가 수정하시고요. 다음 또 인터넷 게시판에 3064님께서 LG노텍 보유 중이시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1만 8천 원에 3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10월에 사서 1월 초에 욕심 부리다가 매도 못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LG노텍 보겠습니다. LG노텍 오늘 주가는 9만 7,900원 기록했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네. LG노텍이 그래도 조금 LED주 중에서는 네. 또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탄력은 또 좀 약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종목? 저는 LED주 네. 중에서 LG노텍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번 주에 뭐 급락이 나와가지고 반등기는 좀 팔아야 된다. 네. 일단 전체 애플의 판매 호조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 실적도 4분기 실적도 증권가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얘기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가죠. 빠집니다. 빠져요. 근데 사실은 LG노텍이 LED 쪽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쪽도 있습니다만 TV 쪽 부분의 매출이 좀 꽤 되는데 실제로 이게 LG 쪽에서 OLED TV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LG노텍이 좀 안 좋아요. 그 매출이 좀 빠지기 때문에. 근데 OLED TV가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서 요게 팔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LG노텍은 사실 LED 중에서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LED 쪽은 이제 실적이 올해는 정체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11만 8,000원, 거의 12만 원 근처에 매수하셨어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을 넘어가기는 올해는 굉장히 힘겹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뭐 따라서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 또한 조금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한 11만 원 정도 손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좀 팔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이 실적 대비 저평가로 인해서 여름까지 6, 7월까지 뭐 굉장히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고, 예. 그러나 올해는 전체적인 실적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서 잘하면 이제 박스권 변동 정도가 아니겠는가 먹게 보여서 뭐 그럼 상단부 1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 박스권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줄줄 흘러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최소한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2625 문자 주신 분 두산엔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2,500원에 30% 비중이신데요.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전략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두산엔진 말고 다른 종목이실까요? 두산엔진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중기로 가져가신다. 일단 보유하신 지 좀 되신 것 같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두산그룹주 중에서 반등을 제대로 주는 건 두산엔진인 것 같은데, 중기 전략 괜찮을까요? 예, 우선 뭐 이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 하락을 하면서 조선들의 수주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선업 중에서 두산엔진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엔진의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죠. 그쪽 제거하는 제거 장치 쪽 부분이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유가 하락에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최근에 이제 올 초부터 탄소 배출권도 이제 실시를 하게 됐고요. 올 3월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말에 8회에서 세계 기후협약, 세계 3대 협약 중에서 하나의 기후협약이 좀 다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 놓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약 7,460원 정도가 여러 번 지지받았던 가장 중요한 저항대였는데요. 이쪽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보여지는 가격은 약 한 9,200~300원 정도 선의 가격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 9,200~300원이 뭐 예전에 저항대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저항을 돌파해서 그 다음 저항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9,0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오랫동안 정말 저희 시청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원금까지 올라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조금 요원할 것 같고요. 조금 9,000원 정도 가면, 목표가 가면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예,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다시 낮아졌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보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이지바이오. 네. 이지바이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6,150원. 네. 20%. 네, 20% 있으시고요. 아주 시원시원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예. 이지바이오로 5,730원 오늘 마감됐는데 매수가는 좀 더 높으셔서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예, 조금 손해보고 있어요. 예, 걱정되시나요? 많이 되시나요? 걱정되지? 예. 어떤 부분 저희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무나 대주세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거는, 네. 이지바이오를 누가 추천을 하더라고. 네네. 6,130원, 50원 그걸 추천을 하더라고. 네네. 추천해서 샀는데. 네. 그런데 이거 빠지네요. 예, 그래서
전략을 저희가 좀 수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매수하신 이후에 아마 좀 급격하게 빠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강한 양봉, 4%의 강세였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세 분 중에서.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한성민 예. 대리님이 좀 진단해 누구든지 주시죠. 연락해 주세요. 예. 연결해줘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지바이오는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좀 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 손실 구간이시지만, 예. 일단은 좀 61선까지 내려와서, 61선 만약에 5,400원까지 하락을 할 경우에는 비중을 10% 더 얹으십시오. 그러면서 혹시 이거 뭐 단기로 보시는 겁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보시는 겁니까? 뭐 단기로 보지 단기로. 단기요? 예. 예, 단기로는 지금 뭐 단기에서는 한 6,500원까지 이 가격에서 6,500원까지 좀 무난하게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지바이오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군으로 나뉘는데 사료첨가제랑 육가공이랑 이제 6개 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번 연도가 실적 상반기에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바로 이제 사료 첨가제 사업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료 판가 대비 곡물 투입가, 그러니까 원재료 투입가 대비 판매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서 한마디로 마진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그런 원재료 가격이 이제 뭐 콩이나 대두나 이제 옥수수 글로벌 가격들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지바이오 같은 기업들에게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성 개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육가공 쪽에서도 이제 돈육 시세가 2014년 대비 소폭 많이 오를 전망이어서 육가공 사업이 워낙에 이제 고수익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제일 사업이 부진한 게 이제 6개 가금 사업부입니다. 가금 사업부의 적자폭도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완만히 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 모멘텀을 한번 주가가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이제 또 외인이 지속적으로 사다가 오늘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실적 대비 이지바이오는 되게 저평가주입니다. 2014년 PER 기준으로 따지면은 9배인데 2015년 수익으로 봤을 때는 7배, 지금 주가는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이제 좀 뭐 장기로 보신다면은 저는 8,000원까지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는 8,000원도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단기로 보시면은 5,400원까지 만약에 하락할 시 비중을 10%까지 더 매수를 하셔서 비중 30%를 한 6,500원에서 7,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이지바이오는 뭐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 사업에서는 이제 사업 수익도 안전하게 들어오는 이렇게 안전하게 창출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인 스프레드로 관점으로 이제 유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마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중장기 열감 얼마 가겠습니까? 일단은 상반기 실적이 좀 실적이 나오는 한 뭐 중장기로는 그래도 9월 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로 보신다면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월에서 4월 달 안에도 한 7,000원 선까지는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더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수할 구간인데 그래도 조금 더 저가의 매수를 원하신다면 5,400원까지 만약에 하락할 시 매수를 좀 강하게 하시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되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6178님께서 S넷 보내주셨는데요. 9,000원의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는 8,500원. 소폭의 손실이십니다. 이재호 차장님. 네.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10%니까 뭐 큰 부담이 없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지금 S넷을 비롯한 사물 인터넷주들이 뭐 탄력도가 굉장히 좀 약하죠. 그래서 9,000원을 이전에 사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고 밀려 내려올 때까지 그냥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어제 급반등 나올 때 9천에 사셨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물 인터넷주들이 원체 이제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순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물 인터넷주도 S넷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다음 주에도 반등의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강력하게 종가까지 상승이 유지되지 않는 한 현재는 올라갔다가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사물 인터넷 네, 그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삼성의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페이 쪽 삼성이 이제 삼성페이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협력사인 S넷 같은 경우도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장중에 올라갔다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S넷은 이제는 일단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그래야 다시 이제 2차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에서 전략은 10%니까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만약에 상승 시도 나오고 그 반등 시도되는데 계속 못 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더 빠집니다.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 이 S넷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주들의 변동성을 감안하면은 최대 7,000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그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내려면은 한 10% 정도 더 추가하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니면 7,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한번 한 5에서 10% 정도 더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겠다.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9,000원을 종가상으로 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손실 없는 구간 정도에서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입 시점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뭐 싶은데 전체적으로 한 차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뭐,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중기적으로 한번 재매입을 천천히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7,000원이나 7,5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S는 한번 담아볼 만한 그런 업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액션 취하지 마시고 그대로 10%만 홀딩하면서 추가 매입을 천천히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종목 카운슬러 금요일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벌써 2월 1일이네요. 1월도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정말 갈수록 살면서 참 시간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의 귀한 한 시간 저희 종목 카운슬러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